안녕하십니까. 대구 파테마병원 소화기내과 김종민입니다. 오늘 발표를 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맨 처음 진정 관련 윤리교육 어제 들었습니다. 근데 처음 이제 듣고 나서 뭐 슬라이드도 다른 선생님께 받고 고민해봤을 때 이제 윤리란 무엇인가 당연히 고등학교 이후로 고민해 본 적이 솔직히 크게 없었습니다. 딱 들어봤을 때 뭐 이제 뭐 공자왈, 뭐 소크라테스왈 이런 이제 되게 유명한 성인들이 뭐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이런 생활 규범적인 정도로 들어왔었는데 찾아보니 이제 윤리란 사람으로서 이제 마땅히 행해야 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 그리고 도덕이랑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고 하고, 존엄성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이 사회 속에서 이제 사람으로서의 꼭 같이 행해야 하는 이제 도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어 사전을 통해서 한번 각각의 의미를 찾아봤는데 완전하게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도덕이란 이제 외적 강제성을 가지지 않고 개인의 내면적 양심으로 사회적 여론이나 관습에 맞추어 행동하는 양상을 말하고, 윤리란 이제 그런 그 구체적인 사람이 행해야 하는 인간 행위의 규범 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직업윤리란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행동 규범을 말한다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의사윤리, 의료윤리란 이제 의사는 전문가로서 많은 지식을 가져야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이제 환자의 생명을 다루기에 지식적 그 면뿐만 아니라 엄격한 윤리 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료윤리에 대해서 이제 크게 네 가지 원칙이 있다고 이제 프린시플 오브 바이오메디컬 에틱스에서 제시하고 있었고, 크게 네 종류로 이제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란 저희가 이제 동의서 받을 때 보통 얘기하는 인폼드 컨센트, 이득과 손해를 명확히 이야기해서 개인이 자신의 일을 결정할 만한 저혈권을 가지고 그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그 권리를 침해받으면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악행 금지의 원칙이란 피해를 주는 일에는 의소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말하고, 명예, 재산, 사생활, 뭐 신체적, 심리적 손해를 끼치는 것을 악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어려인의 원칙이라고 하면 뭐 이제 재산적, 그러니까 금전적 이득을 위해서 뭐 불필요한 어려 행위를 추가적으로도 한다는 이런 행위들을 지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선행의 원칙이란 선한 일을 위해서 의소를 하는 것이고, 이제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대로 가겠지 그렇게 소극적으로 지켜보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어서 의료윤리로서의 선행의 원칙은 적극적인 개입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환자분이 특정한 시술, 예를 들어 뭐 큰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이 수술에 대한 부담감 이제 너무 커서 되게 건강하고 이제 수술적 합병증이 크게 예상되지 않는 분이 나 예를 들어 뭐 암 수술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냥 제가 충분히 자율권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으니 그렇게 하세요라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료적인 지식 하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환자분의 환자분의 진료가 옳은 방향으로 흘러갈수록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이 선행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의 원칙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이제 환자를 차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평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최대한 공평하게 이제 의학적 서비스가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해당하는 원칙과 이제 제일 닮은 원칙을 찾아보니 공리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것으로 기결되고, 옛날 이제 제레미 벤담이라는 사람이 해당하는 이제 얘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항상 정의와 분배의 원칙이란 것이 항상 한 가지 원칙으로 구별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해당하는 이 미국 하버드대 인문학 교수님 마이클 샌델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 국내에 이제 여러 가지 저서들이 있고, 그 중에 저는 이번에 2008년에 저술된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사파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해당하는 질문은 전차의 뭐 역설이라는 내용입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기차가 있는데 기차를 멈출 수는 없고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양갈래 선로에 한쪽 선로에 5명, 나머지 선로에 1명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선로 밖에 있는 사람은 선로를 변경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대로 열차가 멈추지 못할 때 5명 쪽으로 선로를 유지할지 1명 쪽으로 선로를 바꿔야 할지에 대한 그런 질문이 사파로 제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누구나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제 앞서 말한 최대 행복, 최대 다수를 적용하면 아마도 열차는 한 명이 있는 쪽으로 옮겨가게 될 수도 있겠고, 뭐 극단적 공리주의자들은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상황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이제 5명이 무조건 손해를 입어야 한다, 한 명이 무조건 손해를 입어야 한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의학적인 결정도 이와 같은 복잡한 사항이 항상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의료 윤리상 의사에게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요구되고, 이타심, 책임감, 탁월감, 의무, 봉사정신, 명예, 그리고 진정성, 타인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잘 하여야 하겠습니다. 진정 관련 윤리 교육이 중요하겠습니다. 즉 현재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상부 내시경, 하부 내시경 모두 진정 내시경, 소위 말하는 수면 내시경 소견한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관련 여러 가지 약물들로 인해 그 윤리적 문제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프로포폴이 이제 오남용되고 진정 관련 성범죄, 부적절한 진정, 우발정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일도 이제 언론에 자주 보고되었고, 이제 해서 윤리적인 성찰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에 2017년 국내에서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의사윤리 강령과 지침을 지정하였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사 유사한 내용인데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로 구별되어 있고, 의사, 환자에 대한 윤리, 그리고 동료 의료인, 그리고 사회적 역할과 의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일반적 윤리란 신뢰와 존경을 받는 저희는 양심과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윤리적인 의료를 펼칠 수 있도록을 목적으로 해야 되고, 이에 따라 의사 윤리 지침을 꼭 준수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의료 행위를 해야 되고, 이 최선의 의료 행위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기적 규칙적인 교육 이수가 필요하겠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연마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연수 강좌나 금일 같은 진정교육 등의 여러 가지 주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공정한 의료를 제공하여야 하겠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바람직한 의료 환경과 사회 체계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하고, 의료인 양성의 의무, 후학들의 교육과 전문성, 덕성 함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진료에 임할 때 저희의 정신적, 육체적 상태를 잘 유지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약, 음주, 약물 등으로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해서 저희의 질병으로 인해서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섣불리 진료를 하여서는 되지 않겠고, 진정 내시경 중 흡연한 앞서 사례나 음주, 수술 및 실수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양하여야 하겠습니다. 진정제 관련 프로포폴 오남용은 1992년 미국 마취과 회사에서 첫 중독 사례가 보고되었고, 국내에서도 종종 오남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투여 후 즐겁고 나른한 기분, 도취감, 숙면 등으로 인해서 정신적 의존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국내에는 여러 보고가 있었는데 2022년에 발표된 의료 종사자 20명의 프로포폴 중독 판결 분석에 따르면 종사자 중에 15%가 의사, 그리고 이제 여러 보건 의료인들이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내시경실에서 프로포폴을 직접 투약한 경우도 2명 있었다고 합니다. 윤리적인 성찰을 통해서 해당하는 행동을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환자가 마약성 진통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강제적으로 투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내시경실의 진정 마약제는 환자가 접근하기 쉬운 곳을 피하고 잠금 장치가 설치된 마약류 저장 시설에 보관하여야 하겠고, 투약 직전에 지체 없이 사용하여야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한 연구에 따르면 의사가 필요한 상태에서 이제 대장 내시경을 했을 때 대장 내시경 퀄리티 컨트롤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선종 발견율이 이제 유의하게 떨어진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음주 약물 이외에도 내시경을 시행하는 의사는 자신과 환자를 위해서 건강관리, 체력관리, 수면관리 등을 잘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무 기록과 진단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성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로 인해 나중에 의료 관련된 법적 분쟁을 발견하였을 때 의료 과실에 대한 이제 판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회에서 사용 중인 사전 점검표와 진정 기록지를 참고해서 잘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2번째는 환자에 대한 윤리입니다. 환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환자의 알 권리와 의사의
설명 의무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이제 충분한 동의서를 잘 설명하고 충분한 설명 이후 동의서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환자의 안전과 사생활을 존중해야 됩니다. 단순한 치료의 대상으로 환자를 볼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존재로 대우하여야 하고 사생활을 존중해야 되며 치료 목적 이외에 불필요하게 사생활을 확인한다든지 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성적으로 수치심을 환자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진찰할 때 환자가 원하는 경우는 제3자를 입회시켜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이 샤프롱 제도라는 것으로 이성이나 미성년 정신지체 환자들을 진료할 때 보호자나 간호사를 입회해서 환자를 안심시키고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이제 범죄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진료 관계가 종료되기 전까지 의료인은 환자와 성적 접촉을 비롯한 어떠한 예전 관계도 맺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진정 내시경과 관련된 성범죄들이 여러 번 보고되고 있습니다. 수면 내시경 또는 대장 내시경 중에 이렇게 환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윤리적인 성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그 검사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체 접촉, 특히 DR이라든지 아니면 내시경 삽입 시 보통 진정이 되어도 환자분이 갑작스럽게 이제 기계가 들어가면 당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검사 과정이나 내시경 하기 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겠고, 저 같은 경우는 수면이 되어 있어도 한 번 더 환자분께 얘기를 해서 놀라지 않도록 진정을 시키고 이제 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신체 노출이 또한 생길 수 있고 내시경 실내에 적절한 차폐 시설, 가릴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노출을 자제하고 또 불필요한 사진 촬영, 동의되지 않은 사진 촬영, 내시경 사진 촬영도 포함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지양하여야 하겠습니다. 환자에 대한 윤리입니다.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해서 환자분을 다른 의사분께 맡길 때에는 해당 의사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료의 요구를 받을 때, 환자의 진료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환자분이 협조가 전혀 되지 않는다든지 예를 들어 의학적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진료 거부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에 필수적인 인력 시설 등이 없을 경우에는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해야 합니다. 동료 보건 의료인에 대한 윤리로서 불공정 경쟁을 이제 피해야 하겠고 동료 회사의 잘못에 대해서는 신고와 같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 마지막입니다. 과잉 부당 진료와 허위 과대 광고 금지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어탁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측의 사진처럼 한 마리 미꾸라지가 물을 다 흐린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대부분의 의료인들 모두 보건 의료인 모두가 다 선량하고 성실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이제 비윤리적인 소수에 의해서 이제 대다수의 이제 선량한 의료인들이 이제 많이 비난을 받는 사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의사 윤리를 준수함으로써 그 문제쪽 동료 의사들로부터 대다수를 보호하고 법적인 행정적인 처분이 발생하기 전에 전문가 집단이 윤리 교육을 교육해서 사회로부터 이제 의사적인 비난받는 상황을 이제 먼저 피하고 신뢰를 유지해서 전체 의료의 질 관리를 높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시간이 바빠서 그리고 환자가 요구해서 그리고 병원의 비용 이제 매출이 나빠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의료윤리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다행하지 않고 적절하게 윤리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의사윤리는 의사로서 지켜야 하는 행동 규범으로 의사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범으로 음주 관련 문제, 성범죄, 마약류 투약 관리 위반에 특히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의사윤리는 요즘 같은 물질 만능 주의 시대에 다시 한번 이제 의료를 하기 전에 꼭 저희 모두 다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